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예선전이 여야 다 끝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춘 전 장관이 되었고, 그다음 국민의힘은 이제 박영준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후보 결정 과정은 참 싱거웠습니다. 박영준 의원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 통틀어 여론조사 1위였고, 더더구나 지금 비대면 때문에 뭐 여론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아주 뭐 출중하게 그냥 앞서간, 아무도 1위를 내주지 않고 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영춘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도 몇 명 없었죠. 변승환 전 부시장, 그다음에 박인영 전 시의회의장 3명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압도적으로 후보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이미 뭐 다 알고 예측을 했었던 거죠. 했었던 거라서 제가 이제 미시도 빠지고 김 빠졌다 이런 이제 유튜브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쭉만 후보들을 만나고 보면서 진행된 걸 보면서 가장 뭔가 쨍하고 드라마틱한 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사실은 보수의 여전사 이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줬죠.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삭발 투쟁을 하면서 아주 뭐 대단한 어떤 톤을 보여준 여전사인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선거 결과가 밀릴 줄 몰랐습니다. 물론 박성훈 전 부시장이 아주 뭐 선전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러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시각을 이현주 의원으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 과연 3등, 그러니까 뭐 예선전에서 본선 2차전, 예선 2차전에서는 뭐 꼴등이죠. 꼴등인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 이현주 의원 부산에서 사실은 자라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계속 대학부터 생활을 하고 광명에서 재선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하고 다시 탈당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지난 4월 총선에 내려와가지고 영도의 지역구를 받으려 하다가, 영도역으로 나왔으니까 받으려 하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선거 뭐 거의 한 보름 남겨두고 남구로 왔습니다. 남구 가봐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하고 붙었는데 한 500표 차이로 아슬하게 떨어졌어요. 석패를 했죠. 석패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부산시장 이제 경선에 나섰는데, 처음에는 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보면 조회수가 뭐 상당히 올라올 정도로 많았고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현주 의원 인터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고, 주변에서도 이현주 의원 방송을 타면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여전사락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었고, 또 사실은 나이도 이제 50채 안 된 상태에서 여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강했고, 그래서 부산 지역의 어떤 그런 노장년층 오피니언 리더급에서는 좀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뭔가 조금 이 엇박자가 좀 나고 있다. 너무 강경 이미지, 강성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전국구 어떤 의원 선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이제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여전사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강공을 가했죠. 강공을 했고, 또 박영준 의원을 타겟으로 계속 그렇게 네거티브 전략을 썼는데, 그게 좀 실수였다. 실수라기보다는 전략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 사태, 그 선거 캠프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거기 없었다 이러는 바람에 언론에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겹치면서 이제 단일화가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이었죠. 과정이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현주 후보가 저는
단일화가 되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박민식 후보나 박성훈 후보보다 나았으니까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박성훈 후보가 이제 나는 단일화 못한다, 구태정치인하고 결별을 선언했는데 단일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 단일화는 박민식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두 명이서 했는데, 박민식 의원이 졌어요. 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퇴를 했으면 박민식 의원 쪽에 있는 당원들의 표심이나 지지자들이 이현주 의원을 밀어줘야 되는데, 박민식 의원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못 쓰고 그 캠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민식 의원 지지자들이 전부 다 박성훈이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박성훈이한테 지나 이현주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표차도 28대 뭐 21 이렇게 제법 차이가 났죠.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또 뭐 그런 거 있죠. 박민식 의원이 그렇게 못 밀어준 것도 있고, 단일화 된데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어떤 그런 후광을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박성훈 의원 뒤에는 이제 박수영 의원, 남구을 위원장, 의원이죠. 그건 뭐 서병수, 뭐 장재원 이런 현역 의원들이 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의원들이 이제 박성훈이를 밀었는데, 가장 박성훈이를 강하게 발탁을 해가 밀은 사람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사실은 박성훈 씨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같이 근무했죠. 같이 근무하고 기재부 과장할 때 박성훈 씨가 이제 기재부 계장으로 있었다, 뭐 그런 인연이 있었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또 동문입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발탁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소개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박성훈 후보를 밀었습니다. 뒤에서 백업을 해가지고 이제 2등까지 올렸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 이 박수영 의원의 어떤 그런 고도의 또 어떤 술수가 있다는 게 얼핏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곧 남구가 인구가 지금 20몇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구 합쳐지게 되죠. 합쳐가지고 남구, 갑, 을이 합쳐가지고 한 선구가 됩니다. 한 선구가 되면 당연히 지금 현역인 뭐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이 이현주 의원을 보다는 가점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있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또 재선 의원이고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장 보궐선거 예선전을 거치면서 박성훈 후보를 바짝 밀어가지고 이현주 의원을 완전히 결정타를 미겨가지고 3등으로 널점으로 해서 이현주 의원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두드러지게 박성훈 의원을 밀었고, 그 배경에는 이현주 의원을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렇게 낙마시켜가지고 뭐 코너에 몰아붙여가지고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남구 갑을 통합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지금 뭐 총선에서 사실 졌고, 또 이 시장선거 예선전에 졌기 때문에 부산 내려서 2연패입니다. 고향인 부산에 와서 2연패를 당한 겁니다. 2연패를 당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충격이 크지 않았냐, 상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정치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치란 게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디비지고 하는 건데, 이 고향에 내려와서 뭔가 좀 덕을 좀 볼라 했던, 덕을 본다기보다는 고향에 내려와서 조금 편안하게,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조금 이렇게 타격이 컸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 같은 이런 여전사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제가 보면 이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 전투력이 없어요. 싸우는 전투력이. 전부 다 뭐 양반집 아들 비슷하게 그냥 뭐 그냥 전투력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특히 TK 의원한테 비해서도 이 PK
부산 지역 의원들이 힘이 없어요. 아예 성향 자체가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뭐 징글징글하죠, 사실은 뭐 전부 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이현주 의원 같은 투사도 국민의힘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부산 정치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이번 경선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뭔가 부산 정치권에서도 발언할 수 있고 좀 전사 같은 뭔가 좀 정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너무 그냥 상전 같은 국회의원들, 양반 같은 정치인들만 앉아가지고 부산이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에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경선으로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시 뻗어 일어서서 이제는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에 나가서 중앙정치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이 경선, 그리고 그 앞에 총선에서의 패배, 이걸 더 클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서 훌륭한 부산의 어떤 여전사, 큰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뭐 이현주 의원 뭐 지지자도 아닙니다만은 선거 과정을 제가 넉 달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부산의 기존 정치인들한테 느낄 수 없는 뭔가 좀 색다른 부분들을 나는 이현주 의원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부산 정치권의 발전에서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박성원 의원이나 변성환, 박성원 부시장이나 변성환 부시장도 아주 좋은 제목으로 저는 수혈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지금 패자로 상처받고 있을 이현주 의원이 힘을 내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산 정치권의 발전을 위해서 바라봅니다. 이현주 의원님 힘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